그레이 개츠비는 정말 무대가 너무 화려하고요. 많은 물량 공세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약간 이게 또 제 눈엔 되게 독특하게 보였던 지점인데, 우리 신춘수 대표님이 사실 브로드웨이에서 유사 메가 뮤지컬로 평가받았던 작품들 두 개를 갖고 와서 한국에서 완전 흥행 성공시키셨잖아요. 지킬 앤 하이드와 드라큘라. 그죠? 이거는 브로드웨이에서 더 이상 이거는 제작이 안 되는 공연들이고, 근데 한국에 와서 이거를 완전히 기사회생시킨 거 아니에요? 심폐소생을 해가지고. 그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정말 중요했던 포인트는 뭐 넘버는 그대로니까. 그리고 배우들도 우리나라 배우 되게 잘하는 지점이 있는데 무대거든요, 무대. 그러니까 이 오디 컴퍼니가 심폐소생했던 것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대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특히 드라큘라 같은 작품은 기가 막힌 무대를 쓰잖아요. 그게 다 사람이 이제 수작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또. 근데 그게 정말 저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아이디어가 브로드에서 유사한 메가뮤지컬로 평가받았던 것을 한국에 들여와서 굉장히 좋은 어떤 평가를 잘 흥행작을 만들어냈던 메소드가 이 그레이트 개츠비에 다 있는 거예요. 무대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뭐 영상으로 뭘 대체하겠다? 아니면 연극적인 느낌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하겠다가 없어요. 그냥 다 물리적으로 다 구현해요. 개츠비의 맨션이면 개츠비의 맨션. 그리고 심지어 개츠비 맨션에 딸려있는 수영장까지 다 구현이 돼 있어요. 오케스트라 피트가 수영장이거든요. 그리고 음, 오케스트라 실제로 뒤에 있고.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피트가 수영장인데 마지막에 개츠비가 수영장으로 떨어져서 죽는 장면을 그러니까 개츠비가 그 피트로 떨어지게 해서 끝나거든요. 마지막 장면. 그러니까 실제로 소설에서 보여줬던 수영장까지 무대에 다 구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맨션이면 맨션, 니게집이면 집, 어떤 맨션 안에 있는 개츠비의 어떤 침실, 그리고 맨션에서 파티가 열려질 때 저 후면이 쫙 열리면서 거기에서 악단들이 쫙 밴드가 연주하고 있는 것이 다 보여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물리적으로 다 구현이 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신춘수 대표님이 한국에서 공연했던 그 방식을 정말 그대로 가져가서 오히려 브로드에 성공시켜놨던 굉장히 좋은 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도 저는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나한테 되게 낯익은데 이 무대는? 왜 낯익지? 그리고 이 공연 무대를 잘 보면 실제로 롤스로이스, 뭐 쿠페 이런 게 거의 실제 가깝게 다 등장해요. 그래서 정말 개츠비의 꿈을 이런 휘황찬란한 차의 어떤 규격, 차의 어떤 용량, 차의 어떤 사이즈, 반짝반짝거리는 그 느낌, 이걸로 그냥 다 보여주는 거죠. 그거를 그냥 퉁치는 장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개츠비 맨션에 와서 춤추는 장면들도 너무 예뻐요. 개츠비 우리 제레미 조던 너무 춤을 잘 추고, 그리고 우리 앙상블들도 정말 춤을 너무나 예쁘게 잘 추을 수 있도록 안무가 구현되어 있어서 춤추는 장면의 쇼를 보는 맛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 춤을 출 때 뒤에 악단이랑 같이 이게 콜라보레이션 하게 돼 있어서 장면이 되게 예쁘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음, 이제 한국에서 공연을 한다고 하는데 곧 언제 이제 앞으로 뭐 1, 2년 후에 이제 할 것 같은데 개츠비 맨션에서의 춤을 잘 출 수 있는 배우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 제레미 조던 되게 잘 추거든요. 노래도 너무 잘하고 연기도 잘하지만 춤까지 잘 추더라고요. 그래서 이 몸의 각도도 너무 예쁘게 나오니까 되게 그 장면도 볼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머틀과 톰의 은신처까지 너무나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맨해튼의 플라자 호텔까지도 다 구현해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 개츠비의 꿈을 전반적으로 이 무대 전체에다가 다 포진시키고 개츠비가 이런 어떤 자기 아메리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리고 그 꿈의 크기와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이 무대가 다 구현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갔었죠. 그래서 조금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 그레이 개츠비는 데이지와 개츠비의 사랑 가지고 전체적인 이야기를 다 각색을 했고, 이들의 사랑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한편은 그래서 로맨틱 코미디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으로 해서 무겁지 않게 소설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그리고 전체는 완전히 쇼로 구현했고 그리고 무대도 보면은 되게 많이 움직이는 세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세트들의 기민하게 장면들을 만들어내게 이제 해서 우리가 그레이 개츠비라는 소설을 읽었을 때 머릿속에 떠올리는 딱 그 장면을 바로 이거지라는 느낌으로 다 구현해주고 있는 바로 그 무대를 통해서
이 작품이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 작품 자체가 신춘수 대표님의 아메리칸 드림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느낌도 저한테는 있었어요. 그동안에 정말 많은 작품을 맞아요. 통해서 실패를 하셨지만 이 맞아요. 작품 개츠비가 저는 신춘수 대표님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약간 즐겁지만 약간 짠한 그런 느낌? 그리고 지금 극장이 우리 제레미 조단이 나올 때도 그렇고 우리 이바가 나올 때도 그렇고 모든 배우들이 등장할 때 정말 객석이 마치 드라큘라를 제가 볼 때 김준수 배우가 나왔을 때 박수가 터지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박수가 터집니다. 정말 관객들이 너무 좋아해요. 관객들이 그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 좋았어요. 왜? 이거 한국 거니까. 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 위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기 위해서, 물론 비극적으로 그 인생은 끝났지만, 정말 노력하고 있는 개츠비가 고 심춘수 대표님처럼 보였고, 모든 어떤 무대들이 그동안 한국에서 했던 모든 방법들을 다 가지고 와서 물리적으로 정확하게 구현해주고 있는 방법들을 보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뭐 평론가여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진짜 저도 큰 소리를 질렀고, 너무나 행복하게 공연을 봤던 기억이 있어요. 가장 미국인들이 좋아할 수 있는 수위를 찾아서 그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었다. 저는 이게 그레이트 개츠비의 가장 특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음. 측면에서 두 작품은 극명하게 비교가 될 수 있었죠. 너무 재밌네요. 저도 무대가 제일 궁금했어요. 왜냐면 그 신춘수 대표님의 네, 가장 큰 수확이 저는 폴 테이트드 V세 무대 디자이너님이라고 생각해서 네. 타이타닉이랑 스위니 토드 바뀐 무대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와, 화려한 거나 슬럼가도 다 잘 표현하시는 분이구나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무대 제일 궁금하고. 주스님이 무대 디자이너가 또 수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서 또 제 입장에서는 지킬이랑 드라큘라를 한국에 성공시킨 만큼 프랭크 와일드혼도 엄청난 수학이죠. 이 사람을 거의 한국의 창작 뮤지컬계로 끌어들여서 지금 활동을 거의 한국 베이스로 하고 계시잖아요. 한국과 이게 일본 베이스. 가인과 아벨 빼고는 지금 거의 다 한국 거에다가 음. 몰두하고 계신데 맞아요. 근데 지금 보고 오신 위대한 개츠비는 프랭크 음, 와일드는 아니고 이분의 편곡가시거든요. 음, 제이슨 하울랜드가 프랭크 와일드는 음악팀인데 편곡하시던 분이고 아마 웃는 남자 지금 이제 올라가는 마타리 이런 거 편곡 맡으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프랭크 와일드이랑 더 많은 거 하셨겠지만 국내에서 좀 잘 나가는 거는 그런 것들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작곡을 하신 거죠. 이제 작곡을 맡으시면서 그래서 예상도 돼요. 프랭크 와일드혼의 음, 어떤 음. 답습이 조금은 있겠죠. 팀으로 활동한 세월이 있으니까. 어떤 면은 예상이 되고 그런데 또 이제 내가 작곡가로 했을 때는 또 편곡자가 또 어떻게 했을지도 기대가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새로운 시그니처 음악을 쓴다거나 우리 제이슨 하울랜드가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되게 쇼 뮤지컬에 아주 적당한 수의 음악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뭐 어색하게 들린다거나 뭔가 새롭고 낯설게 느껴진다거나 그런 것은 없었어요. 저희가 예상하는 화려하고 쨍쨍한 그런 오케스트레이션이 나왔으리라 생각이 드네요. 정확하죠. 예, 정확합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주에 사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만든 것 자체가 브로드에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이례적이지 않았나. 쇼뮤지컬은 사실 나오기가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브로드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약간 보수화가 느껴지고 근데 이제 그걸 좋아한다라는 거 관객들이 뭐 실제로 지금 흥행 되게 잘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유독 유명한 작은 아씨들 에스터니싱 콩쿠르에 엄청 부르는 그 곡도 작곡하고. 맞아요. 네. 예. 브로드웨이에 가서 이게 저는 사실은 브로드웨이 작품을 전체로 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그 오리지널리티 쇼 뮤지컬의 그런 전통적인 스타일들을 살려놓은 그런 이제 스타일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작품이 다른 것들도 있지 않을까요? 브로드웨이에? 그게 브로드웨이의 흥행의 코드 아닐까요? 물론 있어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4년 시작에서는 그런 걸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신작에서, 신작에서. 시작에서. 예, 24년 시작에서는 정통쇼로 간다? 이게 그렇게 쉬운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그러면 때. 2023년이나 뭐 24년도에 나왔던 비교될 만한 신작이 있다면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거? 24년 신작은 그 네. 서브스트라든지 워 오브 엘리펀트 이런 작품들 있잖아요. 예, 의식이 있고 이런. 그렇죠. 다양성을 품고 있되 그것을 자기만의 어떤 스타일로 다시 가져간 그런 작품들.
그게 이제 사실은 브로드웨이 주류거든요, 지금 흐름이. 근데 이렇게 전통적인 느낌의 쇼?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기대치가 떨어질 것 같거든요. 왜냐면 다 네, 아는 거니까,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근데 뻔하니까. 그만큼의 물량 공사를 들여가지고 Back to the Past 이런 느낌으로 가는 공연이라면 미국인들이 이거를 그냥 탁 그냥 억셉트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2024년 시작으로 나올 수 있는 작품이었을까? 이 네. 기획이 예, 그런 이제 판단이 들었던 거죠. 일단 컨텐츠가 겉으로 보이는 거는 신춘수 대표겠지만, 이제 보면은 그 주변에서 이 일을 도모하기 위한 그 팀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그 라인을 잘 깔아두신 거죠. 그동안에 진짜 그 맞아요. 실패하시면서 그 동고동락한 게 한국에서만 동고동락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계속 정말 수십 년 동안 쌓아오신 거를 그 결과물을 지금 이렇게 하신 건데 이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게 막 실패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굉장히 지금 럭키하게 잘 안착을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예.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금방 내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금방 네, 내려갈 것 같진 않아요. 이게 화력이 맞아요. 생겼어요, 지금. 어. 그러니까요. 너무 잘 됐어요. 진짜. 그리고 지금 브로드웨이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소설 음, 원작 뮤지컬이 대세입니다, 지금. 음, 원작을 소설로 갖고 있는 게 대세예요. 다 거의 다 그래요. 월 오브 엘리펀츠도 소설이고 아웃사이더도 소설이고 그다음에 개츠비도 소설이고 지금 뭐 소설 원작이 완전 대세요. 그래서 재밌는 건 그 소설을 읽은 소설 독자들의 뮤지컬로 포섭하는 작전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실제로. 재밌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지금 원작을 소설로 쓰는 작품들 되게 많아졌잖아요. 지금 기획되고 있는 거 앞으로 나올 것들도 소설 원작이 되게 많은데 굉장히 재밌는 게 예전에는 이걸 영화 원작을 뮤지컬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웹툰 이런 게 많았는데 지금은 소설 원작이 대세입니다, 현재. 그래서 음, 이걸 왜 그럴까라는 거를 제가 조금 고민을 약간 좀 학술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나. 그 음, 논문을 한번 써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 음. 그럴까? 소설 원작이 대세인 이유가 뭘까? 그렇게 수렴이 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정확하게 그게 보이거든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재밌는 현상이에요. 아, 너무 재밌다. 이게 브로드웨이 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비행기 표값이랑 이거 다 합치면 지금 이게 지금 엄청나게 비싼 지금 우리 방송을 들으신 겁니다. 독자님들. 비행기표 아끼셔서 지금 미국 현재 상황을 너무 프론트 스테이지 얘기 아니라 백 스테이지 얘기까지 다 하셔가지고 지금 너무 재밌게 해주셔갖고 저는 너무 재밌었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에 제가 이제 마리키리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결과물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를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직접 가서 공연이 어떻게 소구되고 있는가, 어떻게 향유되고 있고 어떤 느낌으로 올라가고 있는가를 눈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보지 않고 비판하는 거는 하면 안 된다. 보지 않고 좋다고 말하는 건 역시 약간 경계해야 될 태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레이게츠비 나왔을 때 저도 반응을 조금 면밀하게 봤습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 이렇게 손가락을 올리고 있는 그림이 별로 없더라고요. 다 내리고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운데로 하고 있거나 쏘쏘 아니면 별로 다 이거였는데 그 평가를 믿으면 안 되겠다. 그 평가를 했던 사람들의 의도도 있겠고 생각도 있겠지만 이걸 공연을 보는 나는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오디 컴퍼니의 한국 공연들을 많이 봐왔던 제가 보는 눈은 또 다른 눈일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직접 가서 봐서 너무 좋았습니다. 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사실 토니상도 되게 기대를 했었거든요. 저도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 몇 개 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수상한 건 좀 아쉽긴 했어요. 의상상 하나만 준 거는 애초에 그 노미네이션이 의상상밖에 안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론은. 의도 자체가 의도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음, 이것도 편견이 있는 건지 뭐 제가 봤을 때 근래 브로드웨이 수습특들을 보면 작품성, 그리고 동시대성, 새로운 것에 대한 추구, 약간 비영리적인 포지션에서부터 올라온 작품들, 이런 게 거의 다 베스트 뮤지컬상을 받잖아요. 어, 대부분 다.
그래서 그런 맞아요. 측면에서 보면은 개츠비는 결이 안 맞는 거예요. 관객들이 손을 들어준 승리한 작품이라고 보고 나중에 기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그런 드네요. 생각은 있지만 토니 어워즈가 작품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결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우도 노미네이트를 안 시킨 게 신기했어요. 사실 전 지금 스타캐스팅 힘이 80%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트라이아웃부터. 그게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캐릭터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없거든요, 연기에.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작품에 너무 잘 이렇게 예상된 연기를 했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그 연기에 이렇게 뭔가 딱 도트를 할 수는 없었겠죠. 어떻게 보면은 두 스타는 약간 좀 안타까운 거죠. 정말 열심히 하고, 그리고 되게 멋있고 예뻐요, 실제로. 무대에서 정말 반짝반짝 빛나고 너무 예쁜 옷을 계속 갈아입고, 둘이 사랑하는 장면도 너무 예쁘고, 그런데 그게 어떤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을 탈 만큼의 어떤 새로움을 준다거나 이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서 이 배우들이 막 진짜 새로운 어떤 각 잡은 연기를 한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상되는 지점에 다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상으로 얘기해 주기엔 좀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별점을 네, 5점에서 한 4점, 3점, 7점, 8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우리 레이첼 차브킨 버전은 앞으로 수준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4점, 3.9점 요 정도 예, 음, 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완성된 버전이 아니라서 그렇죠. 그냥 갈 수 있는 길, 이 작품이 앞으로 갈 길을 제가 확인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별점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앞으로 이게 갈 길이 되게 재밌네요. 이게 네, 일단 개츠비가 신춘수 대표님께 어느 정도까지 이게 런을 돌릴지는 모르겠지만 찹킨도 지금 어쨌든 인큐베이팅을 했고 분명히 오르긴 오를 텐데 나중에 이것들이 올라갔을 때 어떻게 또 이 반응들이 나오고 이럴 게 너무 진짜 재밌네요. 네. 맞아요. 재밌어요. 제가 런던에 있을 때도 그레이트 개츠비 이 제목을 써놓고 거기에 옆에다가 이머시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제 음, 예매하다 혹시 헷갈릴까 봐서 그게 또 이머시브가 또 있잖아요. 거기서는. 네. 이게 참 그러고 보니 소설가가 훌륭한 거네요. 원래 한국에는 이머시브 버전이 먼저 알려졌었죠. 그렇죠. 이머시브가 네, 한국에 먼저 방문을 알려졌었죠. 했었죠. 근데 그때 한국은 이머시브 개념도 없었을 때고, 이게 그랬었죠. 뭐냐. 거기 들어간 배우들도 사실 이머시브 너무 어려워가지고 되게 힘들어 그렇죠. 했었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는데 이게 또 코로나 때가 되니까 네. 또 그냥 이머시브는 가깝게 다가가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 또 그냥 내려졌고. 사실은 그때 그 공연이 제대로만 됐어도 아마 이머시브 개념이 뮤지컬 현장 안에서 조금 더 확장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그렇지 않아서 좀 아쉽게 된 작품인데, 그래서 우리한테는 개츠비는 이머시브 버전으로 한국에서는 먼저 알려져 있다. 근데 네. 이후에 이제 오디 컴퍼니가 더 그레이트 개츠비를 갖고 오면 또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날지 이것도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